여름에 지치는 건 우리 몸뿐만이 아닙니다. 피부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요. 오늘은 제가 여름에 꼭 지키고 있는 나이트 케어 루틴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라고 하면 흔히 스킨케어가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이, 운동, 수면, 스트레스 케어, 이게 스킨케어보다 더 앞서서 중요하고요. 여름에는 열대야 때문에 더워서 잠을 뒤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면을 못 취하니까 피부까지 덩달아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오게 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특히 더 잘 챙겨서 하고 있는데요. 운동이 피부에 좋다, 안 좋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일단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히 일어나게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톤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땀과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운동할 때 땀을 잘 닦아내 주시고 운동 후에는 바로 세안과 샤워를 해서 배출된 땀을 제거해주고 보습을 바로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 특히 여름에는 체온이 과하게 올라가고 피부가 붉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햇빛을 받으면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피부의 열을 급격하게 올려서 자극을 주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운동은 꼭 내 몸을 잘 살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름에는 1시간 전후로 운동을 하는데 제 루틴은 40분 유산소 그리고 20분 정도 웨이트입니다. 그런데 운동은 다이어트 목적이나 피부관리 목적 모두 식단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주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고 있는데 운동보다 피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식단이었습니다. 베리류나 잎채소처럼 항산화 식품을 챙겨 먹으면서 피부 트러블이 확연하게 줄었고요. 견과류와 비타민이 함유된 채소를 챙겨 먹으니까 피부 재생이나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늘렸는데 피부 탄력에는 확실히 단백질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챙겨 먹은 식단인데요. 최대한 뭘 먹을 때마다 식단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운동하고 와서는 바로 하는 건 샤워와 세안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꼼꼼히 이중 세안을 하고 머리 감고 샤워까지 마칩니다. 자, 그러면 세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더 두껍게 그리고 자주 덧바르게 되죠. 그래서 꼼꼼하게 클렌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꼼꼼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름에도 클렌징 루틴은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 가을부터는 주로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하고 일주일에 클렌징 오일은 2번 정도 사용했다면 여름에는 클렌징 밀크와 좀 가벼운 타입의 클렌징 오일을 번갈아서 격일로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을 좀 더 가벼운 제형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오일을 사용할 때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고 가볍게 짧게 마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세안은 폼 클렌저 거품을 충분히 낸 뒤에 말끔히 씻어내줍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뾰루지나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잊지 않고 효소 파우더를 챙겨서 일주일에 한 번은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미처 씻겨나가지 않은 노폐물까지 깊숙하게 제거해줘서 효소 파우더만 챙겨서 사용해줘도 피부 트러블 발생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스킨케어 그리고 스페셜 케어입니다. 여름철에 그 어느 때보다 즐겨 쓰는 건 바로 맞습니다. 마스크팩. 덥고 자외선 강한 여름이지만 밖에서 산책하고 돌아다닐 일이 늘 있기 때문에 피부열을 내려주고 진정시키는 거 그리고 잡티 케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손이 많이 가는 마스크팩은 아무래도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알부틴 같이 미백 성분이 함유된 미백 마스크팩입니다. 저는 일반 셀룰로스 시트나 겔 마스크를 거의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 유효 성분을 더 많이 넣어서 케어하고 싶을 때는 겔 마스크, 가볍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을 땐 일반 시트 마스크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마스크팩을 사용할 때 꼭 드리고 싶은 팁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안하고 귀찮다고 물기만 닦고 바로 팩을 올리지 마시라는 거. 꼭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고 수분 앰플이나 물 제형 에센스라도 꼭 피부에 흡수시킨 다음에 팩을 올리세요. 보통 마스크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얼굴 피부가 모두 보호받고 있겠다 싶지만 보세요. 이 눈 주위, 가장 얇고 건조해서 주름이 잘 생기는 이 눈 주위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눈까지 다 덮어버리는 마스크 시트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분이 충분히 전달되는 앰플을 꼭 사용한 다음에 마스크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름에 피부 온도 낮추려고 마스크팩을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이렇게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원한 쿨링감을 원하신다면 사용하기 10분 정도 전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는 걸로 충분해요. 샤워를 하기 전에 마스크 시트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꺼내서 쓰는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무 차가운 시트는 오히려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여름철에 꼭 구비해두는 건 알로에 겔이에요. 근데 이 알로에 겔도 무턱대고 그냥 쓰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알로에 겔은 확실히 피부 쿨링과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한 날, 여름에 수영장에 놀러 갔다 왔거나 밖에서 많이 돌아다녀서 피부가 좀 따끔거릴 정도로 자극받은 날은 꼭 알로에 겔로 진정을 먼저 시키는데요. 그냥 발라만 두셨던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일단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알로에 겔을 얼굴 전면에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얼굴을 씻어내주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팔이나 다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에 알로에 겔 팩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15분 정도 방치해도 괜찮지만 마스크 시트를 위에 얹어두는 것도 좋고요. 저는 밀착 잘 되는 토너 패드나 화장솜을 위에 살짝 올려두곤 합니다. 단 알로에 겔도 피부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영 가셔서 테스트 가능한 알로에 겔을 이 목이나 턱 아랫부분에 조금 도포해보고 10분 정도 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별 부작용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알로에 겔을 바를 때 눈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알로에 겔은 수분 덩어리, 수분이 풍부하니까 크림 대신 그냥 알로에 겔만 마무리하고 나이트 케어를 끝내신다면 그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수분이 풍부하긴 하지만 유분이 없어서 알로에 겔이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 수분까지 뺏어갈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뻣뻣하고 건조한 피부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절대 알로에 겔은 15분 정도 발라서 진정과 수분 보충 효과만 보시고 씻어난 다음에 다음 스킨케어를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에 정말 더 손이 많이 가는 마지막 케어 아이템은 바로 모델링 팩. 모델링 팩은 차가운 성질이라서 여름에 쓰기 특히 좋습니다. 진정 효과도 있고 팩을 떼어내는 순간에 노폐물, 각질도 함께 흡착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공이나 각질 관리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 팩을 사용하기 전에 효능 효과가 있는 앰플을 발라두고 모델링 팩을 사용하면 앰플의 유효 성분의 침투력이 높아져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정말 효능 효과가 높은 그런 기능성 앰플을 바르고 모델링 팩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모델링 팩을 섞어서 얼굴에 올리는 순간 적당히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쿨링 효과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피부 온도도 낮춰주면서 늘어진 모공을 수축해주고 탄력까지 조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효과 좋은 모델링 팩이라고 해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건 피부에 자극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사용할 때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델링 팩을 너무 오래 두면 피부에 달라붙고 오히려 피부 사막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팩을 떼어내면서 피부에 보이지 않게 상처나 자극을 남길 수 있으니까 꼭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델링 팩이 마지막으로 했지만 사실 숨겨놓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저의 게으름템, 레이지 아이템, 바로 수면팩입니다. 때때로 시트 마스크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자극받은 부위에 수면팩을 듬뿍 바르고 자는데 이게 꽤 괜찮습니다. 혹시 저처럼 귀차니즘 분들이 계시다면 수면팩을 한번 적극 활용해보세요. 수면팩이 좋은 게 효능 성분도 가득 들어있고 진정, 보습, 이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주거든요. 게다가 수면팩 하고 다음날 화장하면 화장이 그렇게 잘 먹습니다.
아무래도 피부로 듬뿍 효능 성분들이 전달되고 피부결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메이크업을 시간 들여서 받는 입장도 아니고 아침에 급하게 해야 하는 우리는 중요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시트 마스크까지 챙겨서 하고 스킨케어 하고 메이크업 하는 건 가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전날에 수면팩 하나 그냥 얹어서 발라보세요. 귀찮아서 대충 바른 건데 예상보다 더 달라진 피부로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팩을 사용하든 간에 저는 평소대로 꼭 스킨케어 루틴은 지키는 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여름철 피부 열 내리는 저송도와 아침 스킨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아침에는 피부열을 내리고 진정과 보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녁에는 기능을 더 얻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앰플 단계에 기능성 제품을 넣곤 하는데 여름철에는 비타민C 고함량 앰플을 가장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촉촉함까지 더하는 앰플을 하나 더 얹어주고 크림은 보통 장벽을 보호해주는 이런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요즘은 에스트라나 닥터지, 아토팜, 피지오겔 크림을 즐겨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름철 나이트 케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휴가철에도 절대 놓지 마시고 오늘 간단한 방법부터 모델링 팩까지 활용하는 스페셜 케어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방법 선택하셔서 꼭 잊지 말고 스페셜 케어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